안녕하세요.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자 그 하나만을 위한 윤성욱입니다. 다사다난했었던 2024년 한 해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올 한 해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간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지정이 된 만큼 저 또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오는 2025년 한 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은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이 마지막 날이라고 어느 정도의 양심은 보여준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을 우울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3.58%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날 코스닥 시장 자체를 견인을 시켰었는데요. 최근의 장은 외부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테마적으로 움직이면서 보통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나 2차전지가 떨어지고, 2차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떨어지거나, 반도체가 오르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떨어지면서 종합지수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약바이오가 큰 상승을 보여준과 동시에 반도체와 2차전지도 보합 수준의 약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합지수 자체가 2%대의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678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개의 산업군 지수가 좋더라도 그 안에 또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예를 들면 바이오시밀러, 첨생법, 항암제, 비만치료제 등등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이슈를 받아서 오르면 첨생법 관련된 것들이 떨어지고, 항암치료제가 오르면 비만치료제가 떨어지고 하면서 정말 갈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보기도 싫은 재미없는 장을 유지했었는데, 12월 30일 이날만큼은 아니었죠. 제약바이오는 전체 섹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적인 이슈로 크게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그 이슈를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으실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이러한 컨텐츠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대장격으로 우리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견인했었던 종목이 바로 이 한울바이오파마인데요. 이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15.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38,650원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던 박스권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또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던 게, 지금 121선의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양을 보여줬는데, 보통 기준봉 매매라고 해서 단타하시는 분들께서 이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으로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실은 불기둥 하나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타입이 보통 A타입, B타입 이렇게 나뉘는데, 이 내에서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작은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큰 불기둥을 쏘는 이러한 타입 A도 있고, 이 기둥 내에서 2, 3거래일 동안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다가 한 번 더 큰 기둥을 뽑는 이러한 타입 B형도 있는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고, 해당 상승의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좋았는데, 이날 굉장히 의미 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제약바이오 전문가인 엄민용 연구위원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울바이오파마 기다림이 길었던 본게임 이제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이러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부분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MN, ITP, CIDP 등등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단어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포기하기 마련인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내용 가져와 봤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해당 리포트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들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지금부터 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는 그냥 말 그대로 한울바이오파마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뮤노반트가 다른 약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총 5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IMVT 1401과 1402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모두 다 한울바이오파마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간 그러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곧 한울바이오파마입니다. 심지어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든 나라에 있어서 독점권을 이뮤노반트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성공해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로열티는 또 한올바이오파마한테 들어오지만 한올바이오파마는 더 넓은 영역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체적으로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성공은 곧 한올바이오파마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경쟁사인 이 아제넥스입니다. 아제넥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브가르트라고 하는 약품이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IMVT 1401과 1402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자가면역 치료제의 약물인데, 여기서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몸에 뭐 감기나 뭐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면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림프구인데, 림프구가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적으로 인지하고 얘들을 죽여내야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림프구가 우리 몸에 있는 원래 신체에 있는 이 일부분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한 질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얘기 나오는 천포창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점막에 수포가 생기는 그러한 만성 물집 질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림프구가 피부 상부층에 단백질을 공격하게 되면 생기는 그러한 병이고, 가장 유명한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림프구가 관절을 공격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자가면역이 어떠한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서 발병할 수 있고 각각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만 개념 알아두시면 이제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리포트에 대해서 길게 볼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아제닉스라고 하는 회사는 이미 시총이 55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55조가 되는데 이 비브가르트라고 하는 약물이 굉장히 큰 메인 상품이 되었는데요. 이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MG라고 하는 중증 근무력증과 CIDP라고 하는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면역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55조의 몸값을 이뤄냈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약물이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천포창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물집 질환과 또 ITP라고 하는 면역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이 비브가르트를 SC제형으로 바꾸는 그러한 기대감까지 엎어져서 지금의 시가총액이 만들어졌는데,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천포창과 ITP, 비브가르트 SC제형으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임상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게 우리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주제들을 주로 다룬 리포트인데요. 지금 아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MG와 CIDP에 있어서는 이미 임상 다 성공하고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MG와 이 CIDP를 포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이 GD에 있어서도 임상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제닉스의 비브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천포창과 면역 혈소판 감소증에 있어서 그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임상이 실패를 한 건데, 우리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이 IMVT 1401과 1402를 실제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임상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미 이 해당 물질에 대한 적응증이 훨씬 더 비브가르트보다 넓고 그 효과와 임상 데이터조차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뮤노반트의 이 해당 파이프라인 물질들은 아제닉스가 실패한 천포창이나 이 ITP에 있어서도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이미 시총이 55조인 아제닉스가 이 MG와 CIDP 요것만으로 실제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저 정도의 몸값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 이뮤노반트, 즉 한올바이오파마죠.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IMVT 1401과 1402는 지금 아직 실제로 판매되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약물보다 더 좋은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적응증 또한 더 넓으며 쟤네가 해내지 못한 부분까지도 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이 약물이 지금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3월이면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또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임상에 진입을 한다는 그러한 결과 발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아지닉스가 이 상태에서 시총이 55조인데 이 이뮤노반트는 지금 5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고, 하늘바이오파마는 12월 30일자 기준으로 그러한 15%의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2조 원대의 몸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약물들의 진전이 잘 돼서 실제로 이 비브가르트와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뮤노반트가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아지닉스가 실제로 이뮤노반트의 미래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인데요. 실제로 이뮤노반트의 주요 임상 결과 발표 및 임상 개시 일정을 한번 보시면 이미 12월 31일에 GD라고 하는 그레이브스병이 적응증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을 했으며, 또 내년 3월 31일까지는 보시면 이 RA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도 적응증이 확장되는 걸 확인이 가능할 테고, 이미 MG나 CIDP 쪽으로는 다 데이터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이며, 내년 말 후 2026년 3월까지는 이미 모든 적응증들이 증가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브가르트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비브가르트는 지금 이거 두 개만으로 시장에서 그러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천포창이나 IPT 비브가르트 SC제형으로 바꾸는 것들을 한다는 기대감까지 반영을 시키면서 55조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그 기대감은 임상 실패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 이뮤노반트는 아직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얘네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얘네는 물론이고 비브가르트가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까지도 그 적응증이 확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늘바이오파마 정말 2026년 시작하기 전까지 내년에 정말 굉장한 상승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요거 하나하나마다 결과 발표 나올 때마다 그냥 시장 독점하는 절대적인 약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비브가르트를 가지고 있는 아지닉스가 걸어갔었던 그 길을 그대로 지려밟고 가면서 걔네 뛰어넘고 아예 그냥 독점적인 그러한 자가면역 치료제에 있어서는 최고인 그러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년 2025년 꼭 하늘바이오파마는 여러분들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늘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국가혁신형 제약기업에 신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으로 인해서 약가 우대나 세제 혜택, 인허가 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러한 연구들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메리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이 계속 우리 하늘바이오파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5년에는 꼭 하늘바이오파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 이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 이 박스권에서 사셨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 이번 상승 이후에 1월 2일 개장 이후 쭉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주춤을 거리면서 찍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 신규 진입 고려해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을 기업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다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많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1월이 시작이 되면 다양한 개별 기업들의 호재와 함께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의 연중 가장 큰 행사죠.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해당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 둘씩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연초에 바로 많은 M&A나 또 다양한 라이센스 아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제약바이오로 집중이 될 텐데, 이미 지금까지도 국내의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외부적인 리스크들을 통해서 많이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우리 제약바이오는 지금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금들이 액티브하게 이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다시 집중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를 포함해서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같이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인 불확실성은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데요. 이 불확실성마저도 1월 말쯤이 되면 하나 두 개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2기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이고, 트럼프가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어떻게들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각각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지 약세를 보일지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것 또한 결국은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해서 IRA를 진짜 폐지를 한다, 혹은 대한민국의 조선이 진짜로 필요하다, 수주를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액션이 나오게 되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실제로 IRA가 폐지가 된다라거나, 혹은 내부의 어떤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뀐다더라, 혹은 실제로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달러 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등등이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불확실성이 그래도 방향이 결정이 되는 확실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해결돼서 우리 주식시장이 좀 더 액티브하게 올라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국내 장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집중을 받아서 가장 빠르게 지수를 견인시키고 데리고 갈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자신있게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엔비디아나 TSMC가 그러한 상승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소부장 중에 어떠한 기업들이랑 함께 할 것인지, 또 어떠한 기업들은 요번에 그 상승 랠리에 끼지 못했는지 다 결정이 된 상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들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얘 또한 트럼프 취임 이후에까지 더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갈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전지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도래할 거래, 리튬이 이렇게 될 거래, 양극재가 이렇게 될 거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만 지금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리튬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1톤에 70만 위안까지 올라가면서 그렇게 재고자산 평가 가치를 올렸었던 리튬의 가격이 지금은 6만 위엔, 7만 위엔까지 하락을 했고, 또한 그 양도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여지가 없고, 앞으로 2차전지 기업들도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랑 누가 거래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 누가 잘 만드는데, 셀 누가 잘 만드는데 등등 실제 재무제표에 찍히는 그들의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에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을 하고 나서 전기차 시장에 갖가지 제한이 되는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기차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인지, 또 그 기업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이 나와서 실제로 기대감을 올렸던 그 주가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올지는 당장에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도 못해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관심이 쏠리는 곳은 제약바이오가 될 테고, 심지어 우리 제약바이오가 지금 제일 건강해요. 우리나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지금 건강한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대급 수주 받아내면서 생물보안법 수혜 받아가지고 CDMO 기업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잘 가고 있죠. SK바이오팜 실제로 엑스코프리 성공해서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 유한양행,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FDA 승인 나고,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등등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도 꾸준한 라이센스 아웃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계속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가지고 올 개별적인 이슈들도 건강하게 많은 기업들이 제약바이오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그러한 기술이 잘 될 거래라는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적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마일스톤, 그 이후에 실제 로열티들이 찍혀나가면서 이제 진짜 재무제표에도 단기순이익이 찍히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실제 PER이 30에서 40 정도로 PER 책정되면서 실제 시총을 매겼을 때 정말 20조, 40조 정도 사이즈로 클만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다가오는 우리나라 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은 집중을 받으면서 새롭게 2차 상승 랠리를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각각 개별 기업들이 자기들의 호재를 트리거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2차 상승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제약바이오만큼은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고 2025년에 2차 상승 여러분들 다들 크게 드시면서 모두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5년도에도 영상을 통해서 괜찮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 도와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투자자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2025년에는 계좌에 온전히 빨간불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랑하시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